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조금 더 첨가해서 전기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 차시에서 배웠던 영문 약호는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도 몇 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산에듀 홈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전기 용어 사전이 있는데 그 전기 용어 사전에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 말고도 사전적 정의를 풀이한 해설도 존재하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공선로부터 볼까요? 가공선로 보시면 영어로 오버헤드 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지물에 가설된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을 말하고, 즉 전주, 철탑, 전주는 전선, 전봇대 같은 걸 말하고요. 등을 지지물로 해서 공중에 가설한 전선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주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갑니다. 쭉쭉쭉쭉 가고 여기도 쭉쭉쭉쭉 오죠. 그쵸? 자, 이럴 때 여기 밑에 사람이 서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머리 위로 전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오버헤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가공선로, 즉 가공전선로는 공중에 가설한 전선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공인입선이에요.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전선이거든요. 그런데 형태가 어떠냐면 가공이래요. 가공. 게다가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안 거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수용장소의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장소에 들어가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선과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을 우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변 저항기입니다. 가변 저항기는 우리가 저항이 예를 들어 저항 기호가 요거거든요. 이게 저항 기호인데 알파벳 R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기호가 이 단위가 옴이거든요. 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옴짜리 저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10옴이에요. 옴. 뭐 이렇게 옴 붙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옴의 저항이 있을 때 여기에 값은 10옴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 가변 저항기는요. 이 저항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화살표. 그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리든 올리든. 근데 이 가변 저항기는 조금 형태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실습 많이 하는데 거기서 쓰는 거는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돌림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레버라고 한다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돌리면 커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작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항을 변화시키는, 결국에는 가변 저항기는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된 저항기를 가변 저항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속도예요. 각속도는 자, 이렇게 있고 원이 있을 때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전 운동 시에 단위 시간당 얘가 얼마나 회전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냐가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만큼 회전을 했냐, 즉 회전 운동 시에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이에요. 간선은 맨 라인이라고 해서 인입점에서 변전 설비까지, 인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간 부분부터 변전되는 그런 전압을 변성하는 설비까지, 그리고 그러한 설비에서 분전반까지 이르는 선로인데, 분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3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짜리 건물 보면 복도 이런데 또는 뭐 사무실마다 구역별로 뒤쪽이나 아니면 복도 한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정사각형, 직사각형 판넬이 있습니다. 회색이거든요. 철판이 있어요. 철판. 자, 그것을 열면은 뭐가 있냐면 각종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와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차단기를 통해서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전반은 뭐냐면요. 이러한 분전반을 하나로 모아서 전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배전반은요.
건물의 지하나 옥상에만 위치하고 있어요. 옥상에 주로 그때 위치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배전반은 먼저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전반이다. 분전반. 그런데 이러한 분전반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선은 여기서 분전반까지 이르는 전로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선이 되겠네요. 분전반까지 이르는 선로. 자, 그래서 이것이 간선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분기선이 있는데 간선이 있으면 분기선이 있어요. 분기선은 이렇게 부하별로 분기선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전력공학에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감자예요. 감자. 디마그네타이즈라고 해서 감자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전기를 공부할 때 갑자기 전기 공부하다가 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배가 고팠는데 '이 감자가 왜 나오지?'라고 해서 공부를 계속하는데 감자가 알고 보니까 먹는 감자가 아니라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먹는 감자가 아니라 요 자화되어 있는 거, 자석을 우리가 이런 뭐 풍선은 정전기고 그냥 아무런 철에다가 자석을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석 철 갖다 대면은 철가루가 붙습니다. 이게 자화됐다고 하잖아요. 자성을 띠는 것을. 그 자성을 띠는 것을 전혀 자화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원래 100 정도였다면 한 50 정도로 줄이는 것을 우리가 감자작용이다. 감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명칭 보시면 마그네타이즈가 자화인데 디마그네타이즈니까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는 개폐입니다. 개폐. 개폐는 make and break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로를 접속하거나 절단하는 거. 자, 우리가 어떠한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닫으면 closed라고 하고요. 회로를 닫았다. 자, 이때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릅니다. 왜냐면은 스위치를 닫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 스위치를 다시 열게 되면은 오픈이라고 해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닫았다라고 해서 일종의 폐회로를 구성하거든요. 전기는 회로가 닫혀 있어야지만 흐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러한 회로가 있어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위치와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여기 전원도 그려볼게요. 건전지. 자, 이렇게 해도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왜냐면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데 얘가 열려 있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치가 반드시 이렇게 닫혀 있어야지만 전류가 이렇게 해서 저항을 거쳐서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폐회로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닫혔다라고 해서 폐라고 하고 열렸다라고 해서 개라고 합니다. 즉 개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클로스드, 오픈을 나타낸다. 자, 그다음에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검전기는 전기를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전류, 전하의 유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것을 검전기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결합계수네요. 결합계수는 커플링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두 회로를 결합할 때 결합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용어 자체적인 의미보다는 어떠한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관계라든지 그런 결합계수 그런 것을 논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전기 자격증에 대해서 좀 공부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합계수 이 단어 자체만 보면 사실 어렵지 않죠. 결합하는데 어느 정도 계수가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경관입니다. 경관은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배전선 그리고 송전선 등에서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 간의 거리예요.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전주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아까보단 조금 잘 그린 것 같아요. 보시면요. 이게 지지물이죠, 하나의.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지지물이죠. 이 지지물 사이의 거리, 요 거리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요게 바로 경간이에요. 경간.
그래서 경간이 짧다 그러면 이제 단거리가 되는 거고요. 경간이 중간이다 그러면 중거리. 경간이 뭐 100km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장거리가 되는 겁니다. 장거리. 그래서 우리가 경간은 이러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용 변성기는 지난번 영문 약호 시간에 알아봤던 건데 전류나 전압 측정에 사용되는 변성기를 말하며 변류기 또는 계기용 변압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자가 있습니다. 계자. 이거는 이제 전동기에서 좀 3대 요소를 꼽자면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이 권동성인데 저는 이제 밑에 친척들이 동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얘는 자자 돌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동기의 3대 요소라고 해서 여기는 전기자고요. 여기는 계자고요. 자, 여기는 정류자예요. 이게 직류전동기의 3대 요소거든요. 직류. 전기자 같은 경우는 먼저 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또 자속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자속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계자가 돼요. 계자. 그런데 이 전기자는 그러한 계자를 자속을 끊어요. 자속을 끊어서 반대로 기전력을 유도한다라고 해서 역기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추후 나중에 전기기기에서 상세하게 배웁니다. 자, 자속을 끊어서 역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것. 정류자는 교류전원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직류로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을 정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자 돌림 이렇게 3개를 쓴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전기입니다. 계전기는 여러 전기 신호를 비롯해서 온도나 빛 그리고 습도 등의 입력 신호 이걸 릴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릴레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동작이 단순한데요. 왜냐면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뭐 예를 들어서 교류 한쪽을 입력을 하고 교류 반대쪽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접점이 있거든요. 이 스위치 접점. 이 스위치가 얘가 전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스위치가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그래서 여러 전기 신호를 비롯해서 온도나 빛에 의해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의해에 회로를 열거나 닫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릴레이, 즉 계전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 스테이터인데 고정자는 이제 회전자는 회전하는 부분, 전동기에서 고정자는 말 그대로 철심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써있죠. 전동기와 발전기 등의 회전자에 대한 반대말로써 고정할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고조파입니다. 고조파는 하모닉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조파는 주파수가 기본 주파수가 F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로 쓰는 주파수가 만약에 3배예요. 3F. 그리고 만약에 5배예요. 5F. 이러면은 제3고주파, 제5고주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 주파수의 정배수 주파수를 가진 성분이다. 그런데 3배 주파수를 가졌으면 제3고주파라고 부른다. 다만 이 고주파라고 하는 거는요. 장치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좋지 않아요.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주파 제거 필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장치를 이용해서 고주파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기차단기입니다. 공기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아크를 소화하는 구조를 가진 차단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공진인데요.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리 있죠. 자동차가 지나가는 다리.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진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진동과 어떤 충격에 의한 진동이 일치해서요. 그 일치하게 되면 진동이 배가 됩니다. 계속. 배가 되니까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공진은 약간 비슷합니다. 어느 파동의 주파수와 그 물체 또는 전기 흐름의 고유진동 주파수가 일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공진 현상이며 이제 전기 자격증에서는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 등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도 현상이에요. 과도 현상은 트랜시언트 디비에이션이라고 돼 있어서 갑자기 전류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흘린다든지 할 때 순간적으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범한 상태를 말하죠. 안정된 상태. 자, 그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어떤 경과를 더듬게 될 때 이것을 과도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를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인생의 과도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꼭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과도기다. 우리가 지금 이 과도기라서 조금 힘든 거야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과도 현상도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9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과부하라고 해서 오버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버로드. 기기 및 장치가 허용할 수 있는 정상 수치를 넘은 부하, 즉 과부하 시 신호는 일그러지며 전력 부품 및 장치들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이 과부하에 버틸 수 있는 용량을 가지게끔 설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그것은 과전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과전류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나중에 또 학습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기용어 첫 번째, 영문 약호를 지나서 전기용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조금 이 용어들과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